제목이 당신이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더 커지는 것. 이게 커지는 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게 뭔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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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죠? 네. 헤라클레스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우스. 어머니는? 제우스 와이프는 누굽니까? 헤라. 그럼 헤라클레스 아버지는 제우스, 어머니는? 헤라여야 되는데 헤라가 아니고 알크메네라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헤라클레스는 뭐예요? 제우스가 바람나서 아이다, 아들이다 이 말이죠. 제우스의 와이프는 헤라라고 했죠. 알크메네의 남편은 임피트리온이라고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하기 전날 제우스가 임피트리온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변신을 해가지고 알크메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바람에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무튼 제우스는 헤라클레스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용기도 주고 용맹함도 주고 잘 싸우는 기술도 주고 그랬는데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굉장히 싫어했겠죠. 내 남편이 바람나서 나온 자식이니까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8개월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미우니까 독사를 이렇게 얘 바구니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라클레스가 독사를 벌떼기를 하더니 8개월밖에 안 되니까 벌떼기를 하더니 양손으로 잡고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헤라클레스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중에 하나가 헤라클레스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을 헤라클레스로 보죠. 이게 신화니까 그렇게 안 하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됐을 때는 이렇게 멧돼지도 이렇게 큰 멧돼지도 때려잡고 더 대단했던 일이 뭐냐면 이 사자를 때려잡은 건데 네메오경에 사는 사자라고 이 사자는 어떤 여신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인간의 무기로는 이 사자의 가죽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이 사자를 죽였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였어요? 맨손으로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만큼 헤라클레스가 힘이 장사였습니다. 아무튼 맨손으로 이 사자를 때려잡은 다음부터는 사자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자 머리는 죽으로 쓰고 사자 가죽은 등에 이렇게 메고 뭐라고 하지 이걸 마음도 비슷하게 이렇게 걸치고 다녔어요. 상징적으로 아무튼 사자를 이렇게 늘 쓰고 다녔어요. 전투할 때. 그만큼 헤라클레스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영웅이고 힘도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좁은 계곡에 골목길을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그 길에 이렇게 사과처럼 생긴 뭔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 이거죠. 헤라클레스는 다 좋았는데 성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질이 난폭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 뭐 전투 기술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악기를 배운다고 하프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하프를 이제 연주하는 걸 배우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승질 나가지고 하프가 이렇게 스승을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에 좀 난폭한 면이 있었어요. 그 욱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 성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헤라가 막 정신 분열 증세에 비슷하게 일어나게 헤라클레스를 조작해가지고 헤라클레스는 자기가 낳은 자식색도 다 죽여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헤라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고. 아무튼 다 좋았는데 차분하고 점잖은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최고의 영웅이고 힘이 제일 장사인데 길을 가는데 사고가 하나 탁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감히 내가 가는 길에 뭘 이렇게 막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질에서 이 사과를 바로 꼭 차버렸습니다. 사과처럼 생긴 물건을. 그랬더니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또 차버렸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가지고 다니는 주무기는 쇠몽둥이였습니다. 그 쇠몽둥으로 이 사과처럼 생긴 물건을 막 넓게 폈어요. 그랬더니 엄청 커지더니 결국은 지나가지도 못하게 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두드려 폈더니 지나가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는 막고 있다고 차버린 건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딱 됐는데 이 헤라클레스를 굉장히 아끼던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 이름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라고 도시국가 있죠. 그 도시국가 아테네라는 도시국가 이름이 아테네 여신에서 따온 겁니다. 그 아테네 여신은 지혜의 여신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3대 민, 그리스나에 나오는 3대 민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헤라, 아테네 한 명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프로디테 맞아요. 아프로디테 역시
그 세 명이 3대 미인이었는데 이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고 사실은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도시를 지키는 여신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표적으로 뭐 지혜의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테네는 영웅들을 이렇게 또 좋아해가지고 영웅들을 수호하는 역할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헤라클레스가 아까 뻥뻥 차가지고 길이 막힌 상황이 됐죠.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더니 음악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사과처럼 생긴 물건이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더랍니다. 원위치가 되더랍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마치 우리 동화에 나오는 뭐와 같습니까? 나가네가 지나가는데 바람이 옷을 뺏기려고 하는데 옷을 점점 내미고 햇살을 따뜻하게 비추니까 옷을 다 벗더라. 뭐 이런 거 비슷하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우리 놀랍잖아요. 힘을 안 내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란 말입니까? 아테네 여신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도대체 뭔데 음악을 들려주니까 저렇게 도로 작아지느냐 물어봤죠. 자, 이게 오늘 질문인데요. 도대체 저게, 여기서 저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기서 말하는 저게 당신이 싸우면 싸울수록 더 커지는 것. 제 제목이죠, 오늘 향해 같은 제목. 그 저게 뭘까요, 저게? 사과처럼 생긴 물건. 그 사과처럼 생긴 물건은 뭔가를 상징하잖아요.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떨 때 이렇게 막 싸우면 싸울수록 더 커집니까? 이거예요. 그 아테네 여신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건 논쟁과 불화의 정량이다. 그래서 싸우면 싸울수록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논쟁은 하면 할수록 커지죠. 불화도 싸우면 싸울수록 커지죠. 그래서 논쟁과 불화의 정량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면 싸울수록 커지는 것은 논쟁과 불화니까 살면서 논쟁할 일이 생기거나 좀 불화가 일어날 것 같다 싶을 때는 맞서 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텐처럼 음악을 들려주거나 누런 말로 달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가보셨죠 여러분도? 네. 제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 이름 아닙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여기에 이게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9시 5분쯤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가면 식사되냐고. 이제 집사람하고 외식하려고 식사되냐고 전화를 했죠. 그 친구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장난치나. 식사되냐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장난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된다는 뜻이죠. 제가 볼 때는 그 메뉴가 끊겨서 10시까지니까 문 닫아서 안 닫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장난치나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종업원한테 물어봤어요. 종업원이 저를 보고 손님인 줄 알고 손님 맞죠? 뭐 식사하러 온 거니까 식사하러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식사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식사 끝났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보고 나가서 먹자고 그랬더니 또 장난치나 안 치라고. 그래서 사람 앉아있으니까 정식 메뉴가 아니고 그 어차피 수육 정식집이니까 수육을 이렇게 한 접시 담아왔더라고요. 정식이면 정식 메뉴로 시키면 이렇게 밑반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수육 한 접시에다가 그 주방에 있는 거 섞어가지고 김치찌개 같은 걸 하나 이렇게 꺼내놨더라고요. 2개. 그리고 맥주병 들고 가서 이제 같이 수육 한잔 하죠. 이거는 팔겠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맞죠? 친구끼리 그냥 왔으니 그냥 밥 먹자 이러잖아요. 공깃밥도 다 가지고 없더라고. 밥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두해가지고 이제 맥주 가지고 이게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한두 시간. 그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리를 옮기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당연히 계산을 안 하죠 저는.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계산을 안 하잖아. 우리 무슨 말인지 알죠? 남자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왜 계산을 안 하냐고 저보고 뭐라고 한마디를 탁 던지는데 그 기분이 돈 아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기분이 딱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까 계산을 안 하네? 이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집사람 말을 딱 듣고 기분이 상했죠. 이게 뭐예요? 방금 말한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불화. 요때 제가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아테네 여신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계산하자 친구 이랬으면 끝날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차피 안 받을 거고 안 받는다 할 텐데.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친구끼리 무슨 이렇게 계산을 하노? 이거는 그냥 야가 그냥 먹으라고 준 거지 이게 무슨 계산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 입장이 어쩌고 뭐라고 친구 앞에서 막 그러니까 기분이 점점 나빠지대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인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돼가지고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의 새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방송이 이래 되나? 그렇다고 뭐 나쁘지 않은 건 아니고, 제가 나쁘지 않은 건 아니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그냥 공부할 뿐이죠. 이게 일단 정리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 했어요? 문제가 밥값이었어요. 밥값. 여기서 끝났어야 돼. 밥값 계산 안 하나? 내가 할게 하면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밥값에서 문제가 인간관계로 넘어온 거죠. 내 친구인데 당신이 왜 그래? 내 친구가 내가 알아서 한 문제인데 당신이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한다. 뭐 이런 인격을 건드리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하겠어요? 내가 어째 그래서 그랬어요? 여성들은 싸우면 절대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지.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챙겨주려고 한 말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취급할 생각도 없었고 기분 나쁘게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 친구한테 미안하니까 챙겨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이 인격적인 문제를 넘으면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부터 말이야 이렇게 시작되죠. 대화가. 우리 부부싸움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막 이렇게 냉장고 지저분하면 냉장고 들었냐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살림을 똑바로 못하네. 집에서 너치 뭐 배웠니?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집안 싸움은 커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불화가 시작됐을 때 제가 헤라클레스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커졌죠. 집사람도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달랬어야 되는데 또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헤라클레스가 그 길을 못 지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격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까지 막 들기 시작합니다. 아씨,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뭐예요? 밥값입니다. 근데 이혼하는 부부들 이렇게 보면, 아니면 사귀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연인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시작이 뭐예요? 밥값. 밥값 아니면 또 영화 보러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담배 핀다고. 아니면 술 마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찬참 서로 좋을 때는 전혀 안 보이다가 좀 익숙해지고 이제 내 사람이다 싶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면도 다 좋았다. 그죠? 술 잘 마셔서 멋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네. 이게 똑같은 면이 뭐예요? 결혼하고 나면 맨날 술 처먹는 놈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는 게 사람은 그대로인데 관심이 자꾸 바뀌는 거지. 그래서 불화의 시작은 항상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데 이걸 키우면 끝장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이 논쟁할 건이나 불화가 되겠다라는 씨앗이 딱 보이면 절대 그걸 건드리지 마시고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않으시면 이 사과처럼 생긴 물건이 이렇게 길을 막듯이 우리 인생을 막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째죠? 네, 133번째 하게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